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보이니? 요즘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능보어이지요. 언제부턴가 계속 보어, 네, 보어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이렇게 보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동작의 시간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동작의 횟수를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동작의 정도를 또는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보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가능 보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 보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뒤에 방향 보어가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가능 보어의 형태로 더나 뿌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방향 보어가 lie,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애들이 있었어요. 네, 복합 방향 보어였지요. 이 복합 방향 보어를 사용한 가능 보어 형태를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복합 방향 보어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있지요? 네, 뭔가를 들고 나오다 혹은 가방 같은 데서 뭔가를 꺼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拿出来, 拿出来. 네, 손으로 쥐다, 잡다 라는 동작의 진행 방향, 네, 나오다를 붙여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구슬이었어요. 네, 이拿出来를 가지고 꺼낼 수 있다 혹은 들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구슬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拿出来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요. 拿得出来, 拿得出来. 네, 쥐다 잡다 나 하고 동작의 진행 방향인 出来 사이에 더를 넣어서 구슬을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꺼낼 수 있다. 拿得出来,拿得出来. 그렇다면 꺼낼 수 없다. 네, 들고 나올 수 없다. 拿出来 할 수 없다라는 구슬 어떻게 되겠어요? 拿不出来,拿不出来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나하고 出来 사이에 뿌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拿不出来,拿不出来,拿不出来. 생각나다,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도 있었죠. 想起来, 想起来. 네,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동작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하다라는 동작 뒤에도 복잡한 방향 보어가 붙어서 좀 재밌는 의미의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다, 네,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想起来를 사용을 해서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想起来 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想得起来,想得起来. 네, 역시나 동사와 방향보어 사이에 더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낼 수 있어. 想得起来,想得起来. 기억해낼 수 없어, 생각이 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想起来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想不起来,想不起来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想不起来想不起来 다음으로 활용해 볼 표현은 멈추다, 정지하다 라는 의미의 停下来停下来입니다. 네, 停 멈추다 였고요. 下来는 어떠한 느낌이 있다고 했죠? 내려와서 한 곳에 정지하는, 네, 고정이 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어요. 정지를 해서 멈춰서 한 곳에 고정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이었죠. 이 停下来를 사용을 해서 멈출 수 있다. 네, 停下来할 수 있다. 停得下来停得下来 네, 멈추어서 고정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멈춰 설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停得下来停得下来 반면에 멈출 수 없다. 네, 停下来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停不下来停不下来라고 해주면 됩니다. 멈추어서 한 곳에 정지를 할 수 없다. 네, 어떨 때 좀 사용이 되어질까요? 뭔가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웃음이 나와요. 웃음을 멈출 수 없어. 혹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멈출 수가 없어. 네, 그럴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停不下来停不下来 다음으로 봐 내려가다, 계속 보다 라는 의미의 看下去看下去라는 표현이 있었죠. 보다, 看 뒤에 下去를 붙여서 해 내려가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계속 해 내려가다, 지속하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표현이었어요. 네, 이 看下去를 사용을 해서 봐줄 수 있다. 네, 看下去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看得下去看得下去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네, 보는 동작을 해 내려갈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봐줄만 해. 看得下去看得下去 그렇다면 계속 봐줄 수가 없다. 네, 看下去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看不下去看不下去라고 해줄 수 있겠죠. 보는 동작을 해 내려가는 것을 할 수 없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혹은 어떠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看不下去看不下去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看出来看出来 네, 보는 동작이 出来 나오는 거예요. 네, 없었던 것에서 뭔가가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네, 봐가지고 드러났어요. 알아차렸어요. 네, 이 看出来를 활용을 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看出来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看得出来看得出来라고 해줄 수 있겠죠. 보아서 나오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다, 분간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아차릴 수 있어요. 눈치챌 수 있어요. 看得出来看得出来 알아볼 수 없다, 분간할 수 없다, 눈치챌 수 없다. 네, 看出来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의 표현은 看不出来
看不出来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보아서 나오는 것을 할 수 없다. 눈치챌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 없어요. 看不出来看不出来 이름이라는 단어 어떻게 됐었죠? 名字名字名字 웃다입니다. 웃다 笑笑笑 교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狡猾狡猾狡猾 다음으로 무엇 하게 하다. 네,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 랑. 네, 랑이라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 내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려고 해요. 자, 준비하셔야 돼요. 너 그리고 기억해낼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내 이름 준비되셨나요? 你想得起来我的名字吗?你想得起来我的名字吗? 네, 너, 니 해놓고 기억해낼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 想得起来想得起来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 내 이름, 我的名字我的名字 그리고 물어볼 때 활용이 되어지는 마 붙여주면 되겠죠. 네, 너 내 이름 생각해낼 수 있겠어? 你想得起来我的名字吗?你想得起来我的名字吗?你想得起来我的名字吗? 나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기 재료는 좀 준비가 되어지실까요? 나, 그렇죠. 그리고 웃음, 웃다예요. 웃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어. 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을까요? 我笑得停不下来了我笑得停不下来了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나, 我, 네, 요거는 됩니다. 그리고 笑, 웃다예요. 네, 웃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웃는 정도가 어떻다는 거지요? 멈출 수가 없어. 停不下来停不下来 네,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좀 더 뭔가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지요. 그러한 변화가 생겼어 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더 붙여주면은 의미가 좀 더 추가가 되어지는 거지요. 나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웃는 정도가 멈출 수가 없어. 我笑得停不下来了我笑得停不下来了我笑得停不下来了 이번 문장은 같이 읽어보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这么狡猾真让人看不下去这么狡猾真让人看不下去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这么狡猾这么狡猾 무엇일까요? 네, 狡猾 교활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 앞에 这么 这么가 붙어 있지요? 네, 这么 뭐였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교활하다니 정도의 느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활하다니 해놓고 그 뒤를 볼게요. 真
정말이겠죠. 뭔가를 좀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让人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人 사람이지요. 人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让이 있어요. 이 让 어떠한 의미라고 했지요? 네,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네,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뭐래요? 看不下去. 看不下去. 네, 봐 내려갈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도저히 참아 봐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真让人看不下去 뭘까요? 정말로 봐줄 수가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봐줄 수가 없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让人이라는 것은 굳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人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나 포함 모든 사람 정도의 네, 그러한 범위가 되어질 텐데요. 네, 정말 나로 하여금 봐줄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냥 구체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교활하다니 정말 차마 봐줄 수가 없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这么狡猾真让人看不下去这么狡猾真让人看不下去这么狡猾真让人看不下去 마지막 문장도 같이 읽어보고 의미 생각해 볼까요? 你看得出来我的心吗?你看得出来我的心吗? 라고 되어 있지요. 네, 看得出来看得出来 네, 보아서 드러나는 것을 할 수 있다. 알아챌 수 있다. 눈치챌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我的心我的心 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문장 끝에 말을 붙여서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내 마음을 알아챌 수 있겠어? 네, 내 마음이 보이니? 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어? 내 마음을 눈치챌 수 있겠어? 你看得出来我的心吗?你看得出来我的心吗?你看得出来我的心吗? 오늘 배워볼 표현은 그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얻을 득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정리해서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네, 오늘 이 얻을 득자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얻을 득자의 본래 뜻은 무엇이죠? 네,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 동사로서 어떠한 동작으로서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 자기 자신의 본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네, 이성으로 정확한 성조로 읽어주어야 했었죠. 네, 얻다, 획득하다, 그리고 이 얻을 득자가 어떠한 동작 앞에, 네, 동사 앞에 쓰여서 이 동작의 의미를 도와주는 조동사로서 사용이 되어질 때도 있었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을 했었나요? 네,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죠. 네, 그럴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됐었어요? 네, 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때라는 단어가 동작 앞에서 그 동작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약간의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해. 때, 때. 그리고 이 얻을 득자에 또 다른 쓰임이 있었죠. 바로 동사와 가능보어 혹은 정도보어가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고리로서 사용이 되어졌었죠. 네, 의미는 없어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동사 뒤에 쓰여서 보어랑 연결해 주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구조조사로서 사용이 되어졌었죠. 이럴 때는 성조 없이 가볍게 라고 읽어주면 되었었어요. 100점이라는 단어예요. 100점. 1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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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感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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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이라는 단어입니다. 奖学金奖学金奖学金 얻을 득자를 사용한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我 해놓고 얻을 득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0分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장 읽자마자 어떠한 의미인지 바로 딱 이해가 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테지만 네,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이 문장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나는, 내가, 이거는 떼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얻을 득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러가 붙어져 있어요. 네, 러 다음에 100分. 100分이라는 것은 100점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 얻을 득자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어요. 바로 이 러겠죠. 이 러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주었었죠. 그렇다면 이 얻을 득자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네,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는 네, 나 100점 맞았어. 나 100점을 얻었어. 100점을 획득했어.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나 100점 맞았어. 我得了100分我得了100分我得了100分 다음 문장도 볼까요? 네, 니 해놓고 네, 얻을 득자 다음에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구조가 앞에 있는 문장이랑 비슷하지요. 얻을 득자 뒤에 러가 나와져 있습니다. 네, 동작의 완료. 네, 러가 붙었다는 건 러 앞에 있는 녀석은 동사라는 거겠죠. 그리고 깐마 뭐였죠? 네, 감기. 네, 你得了感冒你得了感冒 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너 감기 걸렸어. 감기를 얻었어. 감기 걸렸어.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예, 너 감기 걸렸어. 你得了感冒你得了感冒你得了感冒 이번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와 나와 있고요. 네, 얻을 득자 다음에 上班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我, 네, 떼어놓을게요. 나는, 내가, 이거 떼어놓고, 네, 上班, 뭐죠? 네, 출근하다라는 동작, 동사이지요. 이 출근하다라는 의미의 동작, 동사 앞에 있는 이 얻을 득자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네, 얻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동사 앞에 쓰여서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해. 나는 출근을 해야만 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발음은 네, 때 라고 읽어줘야겠지요. 네, 나는 출근해야만 해. 我得上班我得上班我得上班 이번 문장은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네, 타 해놓고 얻을 득자가 2번이나 나와져 있네요. 그 다음에 到, 奖学金, 奖学金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단은 이 奖学金, 네, 장학금이죠. 그는 장학금을 어찌어찌하다 라는 문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얻을 득자 2개. 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을까요? 네. 2번째 있는 이 얻을 득자가 동사로서, 네, 얻다라는, 획득하다라는 동사로서 사용이 되어졌겠죠. 발음은 네, 더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얻을 득자 뒤에 있는 이 따오는 또 뭐죠? 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동사 뒤에 이 붙어있는 이 따오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네, 어떠한 동작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다. 네, 얻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다. 그렇다면 얻었다, 얻어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 동작의 결과로서 결과보어로 사용이 되어진 따오입니다. 네, 이 떠따오, 얻어내다, 획득해내다 라는 이 동사 앞에 이 얻을 득자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네, 얻어내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서 네, 때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문장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네, 그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한다. 마땅히 장학금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他得得到奖学金他得得到奖学金他得得到奖学金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네, 我买 해놓고 얻을 득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很少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我 나는 내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있는 이买 사다라는 동사겠지요. 네, 동작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很少 매우 적다. 자, 동작과 매우 적다라는 이 2개의 구슬 사이에 있는 이 얻을 득자는 당연히 네, 동작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정도부호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렇죠? 네, 가볍게 읽어주는 구조조사 더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네, 나는 아주 적게 샀어. 사는 동작의 정도가 매우 적다. 적게 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네, 나는 아주 조금 샀어. 我买的很少
我买的很少我买的很少 다음 문장, 네, 니 마이 해놓고 얻을 뜻자 나와 있고요. 따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이 사다라는 동사, 네, 동작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얻을 득자, 네, 당연히 우리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얻을 득자는 네, 가볍게 더 읽어주면 되지요. 그 다음에 따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이 구조 정말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네, 마이 따오 할 수 있다라는 가능보어의 구조입니다. 네, 마이 따오 할 수 있다. 네, 살 수 있다. 그렇죠. 너는 살 수 있어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지겠습니다. 你买得到你买得到你买得到 이번 문장은 정말 희한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얻을 득자 총 정리를 위해서 일부러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사실 실생활에서는 사용이 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타 해놓고 얻을 득자가 3번이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예,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이 얻을 득자가 어떠한 문장에서 어떻게 출현을 하든 크게 어려움 없이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장 얻을 득자가 3개나 나와 있는데 이 셋 중에 몇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동사로서 중심적인 의미의 동사로서 사용이 되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2번째 있는 이 얻을 득자가 바로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이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 뒤에 있는 이 얻을 득자는 네, 보어랑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동사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덩어리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쵸? 득도할 수 있다. 네.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덩어리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얻을 득자,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됐겠습니까? 네,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 그렇죠. 그는 마땅히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마땅히 얻어내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네, 어떻게 읽어줄 수 있겠어요? 他得得得到他得得得到라고 읽어주어야겠지요. 첫 번째 있는 얻을 득자는 네 라고 읽어주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네, 얻다, 획득하다, 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얻을 득자는 가볍게 점 찍듯이 더 이렇게 읽어서 그는 마땅히 얻어낼 수 있을 거야. 他得得得到他得得得到他得得得到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타 해놓고 역시나 얻을 득자가 3번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很多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얻을 득자가 3번 나와 있지만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네, 두 번째 있는 이 얻을 득자가 바로 동사로서 네, 얻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을 테고요. 네, 얻다라는 동사 뒤에 있는 이 더는 네, 동사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덩어리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네, 얻는 동작의 정도가 큰 또 매우 많다. 네, 매우 많이 얻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매우 많이 얻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 앞에 있는 이 얻을 득자, 네,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겠어요? 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혹은 틀림없이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문장의 해석은 그렇죠. 그는 많은 것을 얻었을 거야 정도의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겠어요? 읽어볼까요? 他得得的很多他得得的很多他得得的很多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오늘 배워볼 표현은 좀 만나자입니다. 듣다라는 동작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혹은 좀 들어봐 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听一下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동사 听 뒤에 이샤를 붙여서 네, 그 동작을 좀 해보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다. 네, 이러한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었죠. 네, 듣는 동작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가볍게 네, 시험 삼아서 한번 좀 해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던 표현이었죠. 네, 한번 들어봐. 听一下또 다른 방법은 听一听 네, 동사를 2번 사용해주고 그 사이에 한일자를 넣어서 네, 동작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가볍게 표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听一听 네, 그런데 여기서 한일자를 생략을 하고 팅팅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어에서 이렇게 동사를 2번 겹쳐서 사용을 해주면 네, 의미가 부드러워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지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동사를 2번 중복해서 사용을 해주는 동사 중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가 2번 사용이 되어지면 의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사 중첩 형태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풀기로 가볍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너 물 좀 마셔 라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너 좀 마셔라. 물. 你喝喝水. 你喝喝水. 네, 마시다라는 喝 동사를 2번 중첩을 해서 좀 마셔. 네, 이렇게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물, 水, 그렇죠. 너 물 좀 마셔. 你喝喝水. 你喝喝水. 이번에는 저 TV 좀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나, 그렇죠? 떼어놓고 뭐뭐 해도 돼요? 허가를 구할 때 필요한 단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보다, 그리고 TV. 준비되셨나요? 我可以看看电视吗？我可以
看看电视吗? 라고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可以, 可以, 그렇죠. 네, 허가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 뭐뭐 해도 된다, 가능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였어요. 그리고 좀 보다, 네, 보는 동작을 2번 겹쳐서 칸칸, 칸칸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TV, 电视, 电视, 네, 저 TV 좀 봐도 될까요? 我可以看看电视吗?我可以看看电视吗? 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네, 마시다, 좀 마시다, 네, 그리고 지금 만든 문장의 보다, 좀 보다 다 한 글자 동사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었어요. 쉬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지요. 休息, 休息. 네, 이 休息를 가지고 의미를 부드럽게 좀 쉬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休息,休息. 休息,休息. 그렇죠. 네, 쉬다라는 동사 休息를 그냥 2번 중복해서 사용을 해준 형태입니다. 네, 좀 쉬다. 休息,休息. 休息,休息. 다음으로 단련하다, 운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锻炼, 锻炼을 가지고 운동 좀 하다 혹은 단련을 좀 하다라고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锻炼,锻炼,锻炼,锻炼. 네, 그냥 2번 겹쳐서 2번 중복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锻炼,锻炼,锻炼,锻炼. 그리고 운동하다라는 좀 더 친숙한 단어, 运动, 运动을 가지고도 만들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运动,运动, 运动,运动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운동 좀 하자, 운동 좀 해라, 运动,运动, 运动,运动. 소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었어요. 소개하다, 介绍, 介绍. 네, 소개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개 좀 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介绍,介绍, 介绍,介绍. 네, 2번 중복을 해서 표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소개 좀 하다, 介绍,介绍, 介绍,介绍. 청소하다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청소하다, 打扫, 打扫. 네, 청소하다, 打扫를 사용을 해서 청소 좀 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굉장히 쉽지요. 打扫,打扫, 打扫,打扫. 그렇습니다. 네, 청소 좀 하다, 打扫,打扫, 打扫,打扫. 이번에 만들어 볼 단어는 산책하다, 산보하다라는 단어, 散步, 散步입니다. 네, 이 散步를 가지고 산책 좀 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게 散步,散步, 散步,散步 해주면 틀립니다. 네, 여기에서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어요. 네, 散步,散步 해주면 틀린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산책하다라는 단어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이 단어가 구조적으로 약간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도 예전에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산이라는 단어는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뿌는 걸음걸이라는 의미의 목적어,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쪼개지는 동사.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쪼개지는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두 글자 단어들 기억나시죠?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산뿌를 가지고 산책 좀 하다라고 표현을 해주려면 동사 부분만 중첩을 해주어서 산산뿌라고 해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걸 암기로 기억을 해서 쪼개지는 동사는 동사 부분만 중첩을 해야 돼. 이러한 원리로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걸 소리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산뿌라는 소리로 그 음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좀 중복해서 여러 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로 기억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편하게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책 좀 하다. 산산뿌. 다음으로 활용해 볼 단어는 한담하다, 잡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지는 聊天, 聊天입니다. 이 聊天역시도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쪼개지는 단어 이합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聊라는 글자 자체가 잡담하다, 한담하다,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天, 하늘이에요. 하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야기, 잡담, 수다를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잡담 좀 하다, 수다 좀 떨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聊聊天 이라고 해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동사만 중복해서 사용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聊聊天거리를 거닐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도 있었어요. 逛街. 주로 시내 나가다 혹은 쇼핑하다라는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이지요. 꽝이라는 글자가 배회하다,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에라는 글자가 길,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길, 거리를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거리를 거닐다, 혹은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시내 나가다, 쇼핑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였어요. 이 꽝지에를 사용을 해서
시내 좀 돌아다니다, 거리를 좀 돌아다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꽝꽝치에, 꽝꽝치에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동사 부분 꽝을 2번 사용을 해준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다. 꽝꽝치에, 꽝꽝치에, 꽝꽝치에.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단어는 만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见面, 见面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见이라는 글자는 만나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요. 네, 面, 面은 얼굴, 네,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이지요. 네, 얼굴을 만나다, 네, 만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동사 덩어리였어요. 이 见面을 활용을 해서 좀 만나다, 네, 좀 만나자 라고 표현을 한다면 见见面, 见见面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见, 만나다라는 동사 부분을 2번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좀 만나자. 见见面, 见见面, 见见面. 오늘 배워볼 표현은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하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를 2번씩 중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부드럽고 가볍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문장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동사의 중첩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 how, how. 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how, 삼성이지만 네, 중첩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네, how 이라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따이,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 야리. 네, 한자를 보면 압력이에요. 네, 눌리는 힘. 네, 스트레스. 야리. 느슨하게 하다, 풀어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 放松, 뭔가를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됐던 단어가 있었어요. 还是 기분 전환을 하다, 기분을 풀다 라는 의미의 단어 散心. 네, 구조를 보시면 散, 흩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마음심, 마음을 뭔가 흐트러뜨리다, 마음을 편하게 전환을 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겠습니다. 散心. 너 내일 무슨 계획 있니? 라는 질문의 형태. 전에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문장이 될까요? 你明天有什么打算? 你明天有什么打算?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明天, 내일이지요. 그리고 있다. 네, 뭐가 있어요?
什么打算？什么打算? 네,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너 내일 무슨 계획 있어? 你明天有什么打算?你明天有什么打算?你明天有什么打算? 나는 푹 쉬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푹, 충분히, 좀 쉬다 어떻게 될까요? 我想好好休息休息我想好好休息休息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뭔가를 하고 싶다. 네, 想이지요. 그리고 충분히 잘, 好好 그리고 좀 쉬다, 休息休息. 네, 두 번 중첩을 해서 충분히 좀 쉬고 싶어 라고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我想好好休息休息我想好好休息休息我想好好休息休息 그랬더니 어떻게 쉬고 싶어? 라고 물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휴식을 하고 싶니? 이러한 구조가 되어지겠죠. 문장이 준비되셨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你想怎么休息?你想怎么休息? 그렇죠. 무엇 하고 싶다. 想이 먼저 나와 주어야겠지요. 네, 어떻게 쉬는 것을 네, 怎么休息?怎么休息?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어떻게 쉬고 싶어? 你想怎么休息?你想怎么休息?你想怎么休息? 어떻게 쉬고 싶은지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我想待在家里看看电视我想待在家里看看电视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想, 뭐뭐 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제 떼어놓을게요. 그리고 待在家里待在家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待 머무르다 있지요. 머물러서 어디에 있어요? 在家里在家里 네, 집 안에, 집에 머무르면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看看电视看看电视 네, 텔레비전을 좀 보다.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TV를 좀 보고 싶어 라고 하고 있네요. 我想待在家里看看电视我想待在家里看看电视我想待在家里看看电视是不是工作压力太大了是不是工作压力太大了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是不是네, 이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겠지요. 네, 그러니 안 그러니 일단 떼어놓고 뒤를 볼게요. 工作压力 네, 工作 일, 업무이지요. 공적인 업무를 표현할 때 工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리 네, 누르는 힘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겠지요. 太大了너무 크다. 네,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是不是工作压力太大了是不是工作压力太大了
是不是工作压力太大了？是，所以想放松放松。是，所以想放松放松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是, 그래, 맞아겠지요. 맞아. 所以, 그래서, 想 뭐뭐 하고 싶다 뒤에 放松 放松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放松, 네, 느슨하게 하다, 풀어주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 어떠한 의미로 이게 활용이 되어지냐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풀어주는 릴렉스의 의미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네, 맞아. 그래서 좀 릴렉스 하고 싶어, 쉬고 싶어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是，所以想放松放松。是，所以想放松放松。是，所以想放松放松。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是这样啊. 아, 是这样啊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뭔가 감탄사로 아, 그렇구나, 아 라고 할 때 아,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是这样啊. 네, 这样, 이렇게죠. 이렇게 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구나, 그렇구나. 역시도 끝에 아가 가볍게 붙어 있죠. 어감을 조금 더 표현해주는 그러한 의미는 없는 어기조사입니다. 아, 是这样啊. 아, 是这样啊. 아, 是这样啊. 그러면서 还是出去走走散散先吧. 还是出去走走散散先吧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还是 뭐지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 뭔가를 제안을 할 때 활용을 했던 단어였지요. 그 다음에 出去走走. 出去走走. 네, 出去, 나가다 이죠. 나가서 走走. 네, 걷고, 네, 좀 걷다, 네, 돌아다니다,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散散心. 散散心. 네, 散心. 네, 기분 전환하다였어요. 기분을 좀 풀다. 네, 이걸 동사 부분을 중첩을 해서 기분을 좀 풀다. 네, 기분 전환을 좀 하다의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발을 붙여서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분을 좀 전환하자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还是出去走走散散先吧. 还是出去走走散散先吧. 还是出去走走散散先吧.